드라마 초반 악귀가 수호신일 거라는 몇몇의 추측이 있었지만 악귀가 붙었어요. 귀신 말하는 거예요? 예, 신종사기인가? 신종사기 아닙니다. 사실 악귀는 그냥 퇴작이었을 뿐 복수의 목적을 가지고 있고 아기처럼 때를 쓰는 성격에 인간의 욕구를 극대화해서 발현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악귀가 이 드라마상 최종 빌런은 아닌데요. 김은희 작가는 이전 작품에서도 정의를 주제로 다루며 좀비, 귀신 등 다른 어떤 존재보다 무서운 인간을 그렸고 그럼에도 그 악한 인간에 저항하는 착한 인간들의 연대를 그려냈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표면적으로는 악귀를 다루고 있지만 구산형 같은 평범한 시민들이 실체를 밝혀나가는 과정에서 악귀보다 더 무서운 인간을 마주하는 것이 주된 내용일 것 같죠. 시그널에서 활약했던 조력자들의 출연도 눈에 띄었습니다. 이거 쉽지 않겠는데요. 좀 심혈을 기울여 봐. 옛날처럼. 장기미제 전담팀 에이스 나온다. 아직 악귀가 사람들을 죽이고 있지만 아마 시간이 흐를수록 구산형과 염혜상이 그 원한을 풀어주면서 점점 약화될 것 같은데 실제로 악귀는 처음부터 악했던 게 아니라 단순히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해 분노를 갖고 있는 영혼일 뿐 이목단이라는 아이 자체는 착한데 희생당했을 뿐입니다. 구산형과 염혜상이 악귀의 정체를 알아가고 원한을 풀어주는 과정에서 악귀도 그들의 편이 될 것 같고 어린아이가 성장할수록 교정되듯 점차 선한 귀신으로 변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드라마상 최종 빌런은 분명 따로 있을 것 같은데 우선 나병이는 사람이 앞에서 죽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웃음을 터뜨리는 아기는 맞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해서 사람이 죽을 때 웃는 건 진정한 사이코패스 면모를 보여주죠. 하지만 나병이가 최종 빌런이라고 하기에는 이미 많이 늙고 정신이 흐려져서 당장 큰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있는데요. 또한 대놓고 화를 내는 모습은 약간 무서운 포인트긴 하지만 주도 면밀하게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최종 빌런의 모습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뒤에는 속을 숨기고 있는 듯한 인물이 숨겨져 있죠. 바로 김치원인데 그가 아직 어떻게 나병이에게 얹혀 살게 되었는지 단순히 돈 때문에 충성하는 것인지 등 아직 구체적인 사연이 나오지 않아 악귀의 등장인물들 중 가장 모호한 인물이죠. 나병이를 바로 옆에서 지켜보며 그녀의 악한 모습을 가장 잘 알고 있음에도 그 밑에서 일하는 걸 보면 다른 속셈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 첫 등장이 다소 부드러운 이미지로 나온 것도 후반부 나병이보다 더 악한 인물로 반전의 미를 주려는 의도로 보이네요. 어쨌든 구산형과 염혜상이 현 시점 빌런으로 보이는 나병이와 대립하는 과정에서 김치원이 수가 틀리자 나병이를 죽이고 모든 걸 차지하려고 할 것 같은데 반면 구산형과 염혜상은 현재 악귀에 시달려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 예상됩니다. 그 과정에서 악귀가 오히려 그들을 구원하는 선한 영혼으로 변할 것 같네요. 왜 하필 구산형일까? 일단 악귀는 지금까지 악귀의 본체, 즉 숙주를 꽤 자주 바꿔왔습니다. 염승옥 초대회장, 염재호, 염혜상, 구강모에 이어 구산형까지 총 5명을 거쳐왔죠. 이들의 특이한 공통점으로는 염혜상과 구산형을 제외하면 모두 어린 나이에 죽었다는 것이죠. 특히 구강모 교수의 경우를 보면 숙주를 갈아탈 때마다 기존 숙주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만듭니다. 아마 이 시점은 구강모 교수처럼 악귀를 제거하려고 시도한다거나 혹은 자신이 원하는 걸 다 이루면 그때 갈아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악기가 물려줄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이뤄줄 것인데 거기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어요. 그렇다면 악귀는 왜 굳이 구산형에게 옮겨간 것일까요? 우선 1차적인 목표는 염혜상에게 접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염씨 가문이 이목단을 사주해서 죽였기 때문에 염혜상을 만나 복수하는 것이 악귀의 가장 큰 목표죠. 그렇게 생각해도 구산형이 아니라 바로 염혜상에게 붙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붙었어도 충분히 염혜상을 찾아갈 수 있었을 텐데 악귀는 굳이 구산형에게 뱅기를 물려달라는 편지를 쓰면서 구산형을 고집합니다. 생각해보면 당시 구산형은 아빠와 연락을 끊고 지낸 상태였기에 장례식장에도 안 올 수도 있었죠. 영향력을 위해 아무 숙주만 필요한 것이었다면 가까이 있는 구강모의 엄마나 아니면 마을에 사는 아무개에게 옮겨가는 게 더 쉬웠을 겁니다. 전통적으로 귀신이 잘 붙는 대상은 귀신을 믿는 사람, 그리고 음을 좋아하고 양을 싫어해서 허약한 사람에게 잘 붙는다고 하는데요. 그때 당시 구산형은 갖은 알바와 생활고로 목숨을 끊을 생각까지 했을 정도로 삶에 의욕이 없는 상태였죠. 돈 필요하다면서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할게요. 또한 악귀가 붙을 수 있는 조건은 바로 혈연입니다.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면 악귀가 가장 먼저 붙은 대상은 바로 염승옥 회장이었죠. 그 다음 아들 염재호에게 붙어 둘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후 손자 염혜상도 악귀가 붙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염혜상의 엄마가 태자기를 잠재우는 의식을 행했던 것이죠. 죽임을 당한 자의 기운으로 악귀를 눌러야 하기 때문에 염혜상의 엄마는 옥비녀, 흑고무줄, 초자병을 사전에 묻었고 동쪽으로 도망가서 옹기 조각을 땅에 묻은 뒤 마지막으로 붉은 댕기를 태움으로써 악귀를 잠재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엄마는 죽임을 당했지만 그로 인해 염혜상은 살게 되었고 그렇게 오랜 기간 악귀가 잠들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강모 교수가 나병이를 찾아오기 전까진 아무 문제 없었죠. 무슨 이유에선지 구강모는 악귀를 다시 불러내 본인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숙주를 옮기려면 외동 자식에게 댕기를 물려줘야 하기 때문에 악귀에 씌인 상태에서 엄마 뱃속 사냥의 동생을 죽이고 부사냥에게 댕기를 넘겨주라는 편지도 썼던 것입니다. 그가 악귀를 불러낸 이유는 그냥 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였다고 아직 나왔지만 그것만으로는 개연성이 부족해 보이고 오히려 민족학과에서 마이너 취급을 받으며 무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귀신의 실존을 세상에 알리고자 하는 욕심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이게 다 아버지가 쓴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출처도 확실하지 않은 헛소리라고. 참고로 구산형도 구강모처럼 눈이 보이지 않을 위기에 처하고 동시에 원하는 걸 다 이룰 수 있다는 욕심 때문에 결국 악귀를 받아들이죠. 말이 맞아. 널 원해. 내가 뭘 해주면 될까? 구산형은 보통의 드라마와 달리 평면적으로 착하기만 한 인물이 아니라 부의 동경, 친구에 대한 질투, 보복 심리 등 현실적인 욕심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악귀의 중요한 특징을 한 가지 알 수 있는데 책 우리 안의 악마에 따르면 악한 행동은 자신을 익명의 존재로 인지하고 타인을 인간으로 보지 않을 때 일어난다고 합니다. 즉 자기 죄가 들키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타인을 함부로 해도 된다고 여길 때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이죠. 악귀에 씌이면 귀신이 된 상태에서 죄를 범하기 때문에 절대 경찰에 들키지 않게끔 면죄부가 되어줍니다. 그런데 누구를 벌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는 숙주의 욕망에 달려있죠. 구산형은 천성이 따뜻한 편이어서 네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어떻게 엄마가 돼서 하지마. 보이스피싱범처럼 자신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 욕망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악귀가 구산형에게 들어간 걸 보면 염혜상 가문의 큰 원한이 숨겨져 있을 것으로 보여요. 구강모가 악귀를 불러내기 위해 나병이를 찾아갔던 그날, 나병이는 악귀가 무서웠기 때문에 이를 거절했지만 그 밑에서 일하던 부하 직원 김치원이 자신의 욕망을 위해 구강모에게 악귀를 다시 불러내기 위한 비밀을 노출한 것 같습니다. 구산형 입장에서 아빠와 할머니가 염혜상 가문 때문에 죽임을 당한 걸 알게 되면 그 원한이 발현되어 염혜상까지 해하려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김치원의 정체. 김치원은 악귀 공식 사이트 인물 관계도에 소개될 정도로 중요한 인물임을 알 수 있지만 이상하게 아직까지 그의 정체에 대해 크게 밝혀진 게 없습니다. 우선 치원이 현재 혼자 지내는 방을 보면 분명 치원도 중형캐피탈의 부사장 직함을 달고 있지만 아직 나병이의 집에 얹혀 살고 있고 집에서 아주 작은 방 한 평을 내준 걸로 봐서는 부사장 자리도 나병이가 내어준 것이고 그녀에게 기생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나병이 성격상 누구를 안쓰러워하거나 동정해서 도와준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에 반대로 치원에게 약점 잡힌 것이 있어 집을 내줬을 것 같은데요. 겉으로 봐서는 치원이 높은 충성심으로 나병이를 도와 중형 캐피탈의 주요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치원이 악귀를 이용하여 나병이를 조종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치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사람을 도구로 이용하는 나병이 옆에서 자신도 까딱하면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는 건 그만큼 치원 입장에서도 나병이를 통해 이루고 싶은 욕망이 있겠죠. 염혜상을 포함한 나병이의 혈연을 모두 제거하고 중형 캐피탈을 완전히 자기 손에 넣으려 한다거나 아니면 치원의 아내와 아들이 죽은 게 중형 캐피탈의 탓이라고 생각하여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닐까 생각드는데요. 실제로 치원은 나병이 집에 들어오기 전에 아내가 죽었는데 아직 자세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중형 캐피탈의 사체와 관련하여 죽음을 택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홍세의 정체. 홍세는 경찰대 수석 입학이지만 졸업은 거의 꼴찌로 했고 경찰서에서는 승진만을 목표로 한다며 온갖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대 꼴찌다. 승진에 눈 멀었다. 다 네가 얘기하고 다녔냐고. 그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 아무튼 난 아니야. 하지만 홍세는 중원 캐피탈이 접근했을 때 선배의 정보를 팔아넘기지 않았고 오히려 진짜 정의를 위해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죠. 남들은 모르고 나만 아는 단서. 이 사건 내가 해결한다. 홍세가 승진만을 위한다고 경찰서에 잘못 소문이 난 것은 너무 일만 하는 홍세의 모습에 사람들이 오해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홍세는 왜 이렇게까지 정의 구현에 집착할까요? 추측해보면 그는 원래부터 경찰이 되고 싶었던 이유가 진정한 정의를 구현하고 싶어서였던 것 같습니다. 다만 경찰대를 다니던 도중 경찰들의 비리 때문에 가족이 불행해지는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경찰에 대한 회의감으로 방황하면서 졸업할 때 성적이 낮았던 것 같아요. 다만 이후 경찰이 되었고 자신이 좋아했었던 구산형과 관련된 사건을 접하게 되면서 다시 마음을 잡고 정의 구현을 위해 열심히 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인공 연대는 욕망을 잘 다스리고 악귀의 원한을 잘 풀 수 있을까요? 악귀의 다음 화가 기대되는데요. 이번에 소개된 책은 우리 안의 악마라는 책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어느 정도 악함이 존재한다는 걸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내용이죠.
나는 당신이 그 어떤 악행도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당신이 선하기를 바란다. 지금까지 책트폭행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책 우리 안의 악마, 저자 줄리아 쇼. I know that I'm well away from being a perfect guy.